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양봉교육조항의 박종규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7월 초에 바로 소설하는 절기가 들어있죠. 금년에는 특히 폭염이 난무하답니다. 그러면서 고온다습하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7월 초순 양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원래 월동군을 100군을 더 가야 됐다고 예측을 했다면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가지고 되는 봉군 수가 바로 월동을 더 가야 되는 봉군 수가 되고, 또 그것이 내년 봄에 잘 월동을 잘 지나고 내년 봄에 봄벌을 잘 길러져서 바로 내년 봄에 꿀을 채밀해야 될 그런 봉군수가 되겠습니다. 내년 봄벌을 기대한다면 지금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름철 관리와 함께 7월 초 양봉 관리가 뭐가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장마, 습기, 폭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시기에 우리가 이걸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줄에 제가 이 장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7월달은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장마기에 들어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폭염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람도 견디기 힘든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벌은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이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장마가 지게 되면요,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벌통을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해놓으신 분들은 봉사를 해서 그늘막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소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그냥 노상에 이렇게 놓고 비를 맞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찹니다. 이거는 봉사와 관계없습니다. 오랜 장마 기간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습기가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대기 중에 습기가 많다 보면은 벌통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벌통 안에서는 육아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벌들이 이걸 환풍을 합니다만은 습기가 대기 중에 습기가 많이 벌통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벌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열애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초심자분들이나 또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습기를 말리려고 하면 소문을 많이 열어주자 이렇게 나옵니다. 소문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대신 환기를 시켜줍니다. 벌통 내부에 개포 귀퉁이를 접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폭염에는 엄청 덥죠. 이게 덥기 때문에 벌통 위에 스티로폼이라든지 어떤 그늘막을 해준다든지 차광막을 한다든지 해서 벌통을 좀 식혀주는 것이, 그 땡볕이 벌통 내부로 전달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벌은 못 견딥니다. 육아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폭염 때 뭐 한 10통, 20통 되시는 분들은요 나무 그늘 밑에 잠깐 잠시 한 달 정도 갖다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100군, 200군, 300군 하시는 분은 그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걸 이제 그늘막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초에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따라서 습기도 함께 잘 관리를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월동을 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봉군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입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잠깐 위에 줄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본 유튜브는요 우리 교재를 통해서 순서대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1번을 보니까 인공분무 마무리라고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한번 잠깐 읽어보죠. 7월은 다가올 추운 겨울을 지낼 월동 강군을 만드는 분봉의 마지막 시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공 분봉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이다. 7월 8일 소설입니다만은
7일 아니면 8일 이렇게 우리가 윤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분봉 작업을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기온이 오를수록 교미 성경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란도 적게 한다. 기온이 높아지니까 벌 간격이 벌어져서 이전만큼 효율적인 유충 관리가 힘들다. 너무 덩어리가 보통 밖으로 다 기나와가지고 유충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공률이 떨어진다. 이게 봅니다. 세력이 약한 봉구는 개미, 말벌, 진드기 등의 피해로 폐사하기가 쉽다. 7월 말로 갈수록 분봉 성공률이 계속 떨어진다. 4월달, 5월달, 6월달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날씨가 덥고 여러 가지 고온 타습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동군 3회가 가능한 봉구는 마지막 시기가 7월 초치급이다. 그러니까 초입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월동 봉구를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지금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 1, 2, 3번까지는 계략적인 걸 하고요. 뒷부분에 가서 질병과 그 다음에 식량 공급, 화분떡 급이 여기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란 촉진입니다. 여러분 산란 촉진 교재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교재에 산란 촉진 교재 182쪽을 보시면 됩니다. 182쪽. 산란 촉진 지금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산란 벌들이 하는데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늘막을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 산란 촉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기술 한 발을 보면은 자 182쪽입니다. 산란 촉진. 산란 많이 할수록 좋다. 벌의 개체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산란이 한 면에만 진행된다면은 곧바로 소비 전환을 하여 반대면에도 산란 활동이 촉진되도록 돕는다. 그러나 소비 전환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작업은 아니며 필요한 봉분에만 내금하면서 시행한다. 7월은 왕성한 산란 활동으로 분봉군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꿀벌은 보온이 잘 유지되는 안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바깥 방향으로 산란을 진행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번, 2번, 3번 소비가 있으면 1번, 2번 소비부터 먼저 산란해서 3번 쪽으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쪽에 보온이 잘 되니까 그런 겁니다. 만약 이러한 산란이 정체되어 있다면 산란하고 있지 않다면 안쪽 소비와 바깥쪽 소비를 위치를 서로 바꿔준다. 그것이 바로 소비 교환 작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이 어떻습니까? 소비가 1번 소비, 2번 소비, 3번 소비가 있는데 2번 소비까지만 산란하고 3번 소비를 산란 안 해요. 전체적인 봉은 다 그렇다는 건 아는데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한 대로 꼭 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봐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벌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1, 2번이 다 산란하는데 3번 소비를 안 해. 그래 3번 소비를 2번에 넣고 2번 소비를 3번에 넣고 교환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소비 교환 작업입니다. 이거를 이 시기에 해줘야 된다는 뜻으로서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하고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식량과 화분떡급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당연히. 그러나 교육은 반복입니다. 사실 뚜껑 열고 나면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뭐 3, 40년 하신 분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또 이렇게 교육의 상식이 없는 분들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분떡과 식량급여를 이렇게 합니다. 뒤에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량급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죠? 자동으로서 사양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사양기, 광식 사양기다가 주전자를 위해서 부어가지고, 이제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대량으로 100군, 200군 하시는 분은 자동 사양기로 가야 됩니다. 물론 그냥 수동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타이머까지 딱 달아서 해놓으면요. 딱, 오늘은 2시간만 더 가라. 오늘 3시간만 더 가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사양기. 아주 노동력을 덜어주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봉지 사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양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식량급여를 이 시기에 꼭 해줘야 된다. 왜? 7월이 무밀기로 우리가 정하고 있죠. 물론 지역에 따라서 산간 지역에 지금도 꽃이 피가지고 꿀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꿀이 많이 들어온다면 지금 굳이 사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사양하는 것은 산란과 육아를 하는 사양이지 겨울 월동 사양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공급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 봉지 사양 같은 것도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하겠죠. 소량으로 취미를 하신다든지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도봉도 방지도 할 수도 있고 해서 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급여 방법이 있는데, 이 시기에 꼭 급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양급이라는 것은, 식량급이라는 것은 설탕물입니다. 꿀을 주면 좋은데 우리 설탕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영양제를,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영양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충해서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7월달은 무물기인데다가 설탕물만 주니까 또 날씨도 덥죠. 이렇다가 보니까 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통 우리 소위 말하는 진드기, 가시응애까지 가시하게 되면요, 이 봉구는 8월달, 9월달 가면은 벌통 앞에서, 소문 앞에서 계속 기는 벌이 보이는 가 하면은 늘어나자 그 계속 주니까 난 100군 월동 들어가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축소 하다가 안 되니까 합봉 하다 보니까 월동 들어갈 때는 50군밖에 남지 않거나 20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거를 체험하기가 싫으시면은 지금 관리를 잘 해야지 월동 들어갈 때 100군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드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식량을 줄 때도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제를 꼭 여러분들 주셔야 됩니다. 본 중앙에는 그래서는 비해피라는 영양제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친환경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골라서 급여를 해주셔야지 된다. 왜? 우리가 벌이 양식할 꿀을 우리가 다 뺏었죠. 그 영양가 35가지 영양소 다 들여놓은 걸 우리가 뺏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영양소가 없는 단맛만 있는, 단맛 한 가지만 있는 설탕물을 주기 때문에 영양소가 태부적이죠. 거기다가 날씨도 덥죠. 진드기까지 있으면 면역력이 확 떨어지게 되면요, 바로 기는 벌이 바로 생길 겁니다. 우리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제 7월달이니까 복날이 되고 하면 우리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이 빠지고 땀이 나니까 삼계탕을 먹는다든지 보신탕을 먹는다든지 영양 보충을 이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 벌들은 우리가 혹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영양 공급에 대해서 또 비율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벌의 면역력은 떨어져서 벌이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식량을 했고, 그 다음에 화분떡도 있습니다. 자, 화분떡을 좀 보겠습니다. 화분떡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식량 줄 때 영양제를 보충해서 줬듯이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분떡에서 영양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벌이 또 어떤 영양소를 좋아하는지도 우리 양봉농가에서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중에서 나오는 거 사가지고 얹어주고 하다 보니까 영양소가 태부적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외국의 자료입니다. 자연에 있는 꽃가루에 함량되어 있는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가 20년, 30년 전에 비교해서 훨씬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벌한테 급여를 하다 보니까 줄어든 영양제가 줄어든 그런 부족한 영양소를 먹은 그런 벌들이 온전하겠냐 이거예요. 자, 식량 설탕을 먹고 떡은 영양소가 없는 떡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벌이 온전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상식이 없으니까 이것도 대충하고 저것도 대충하고 온전하게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봄벌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금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50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양이 부족하죠. 이것도 부족하죠. 진드기가 가시하죠. 벌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럼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걸 우리가 알았다면 제대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화분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에게 유리한, 벌에게 유익한 영양소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벌에게 유익한 영양소가 뭐냐. 바로 첫 번째가 단백질입니다. 아까 우리 설탕 식량에다가 영양제를 보충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잘 보시고 구매를 하든지 제조를 하실 때 잘 해서 여러분들 급여를 해야지 벌이 건강하게 되고, 벌이 건강하다는 면역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분떡 만드는 레시피도 정확하게 잘 맞춰서 영양 비율을 잘 맞춰서 급이 돼야지 벌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벌은 제수명 이상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술이에요. 그래야지 벌이 볼 때마다 뚜껑 열 때마다 늘어나고 바글바글 해야 됩니다. 본 중앙에서 그런 레시피를 잘 비율적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찰집니다. 본 중앙에 화분떡을 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 것이 아닙니다. 진 것은 물을 많이 넣거나 해서 진 것이고 우리는 찰집니다. 왜 찰지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찰집니다. 그래서 찰지기 때문에 수광대 위에 올려놓으니까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 귀퉁이만 다 비닐 다 뺏기고 수광대 위에 놓으면 이게 다 붙기 때문에 양쪽 귀퉁이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까가지고 딱 올려주면 이 비닐로 붙어있기 때문에 나도 소비에 붙지 않습니다. 내검하기도 드러내면 딱 간단합니다. 벌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 다 먹고 나면요, 이 비닐이 터널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먹습니다. 찌꺼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맷돌을 제대로 분실을 했기 때문에 화분떡 가루가 벌통에 남는 것이 없이 깔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화분떡이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시고 이 계절에 좋은 질적 화분떡을 먹여야지 벌이 왕성해야지 잘 된다. 이겁니다. 위에 산란 촉진하기 위해서는 뭐 식량과 화분떡도 급여를 잘했고 다 중요합니다. 질병은 계속해서 제가 금년 1월달부터 시작해서 빼놓지 않고 계속 강조합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아니 매주 뭘 저렇게 계속해서 저렇게 하느냐.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뭐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변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벌을 옆에다 놓고 양분자 수백 구의 벌통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해도 사실 발견되지 않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험한 결과 또 외국의 자료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질병 여기서 질병이라는 것은 누차 강조했지만 바로 진드기입니다. 그럼 진드기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죠? 모든 약이 좋은 약이 있으나 쓰는 시기와 때, 양 이런 걸 잘 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걸 덮어놓고 막 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나 약 많이 쳤는데 왜 이러지? 때를 가려서 해야 되고 정량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거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해도 진드기는 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냐? 이렇게 나다. 난 약을 했는데 하긴 했는데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이 도표에 보시는 거 까만 게 여기 나오는 저항성이 있는 진드기입니다. 약을 대충 하니까 진드기가 죽지 않고 이 검은 거는 저항성이 있는 새끼를 계속 놓는 겁니다. 이 저항성이 있는 이 진드기들은요 약을 쳐도 죽지가 않아요. 빨간 거는 약을 치는 거 다 죽고 여기 마지막에 가는 거 없어요. 근데 저항성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안 죽고 늘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항성이란 뭐냐면요. 진드기 한 마리 새끼가 있었다면은 이 진드기가 내성이 생겼어요. 이놈이 낳은 새끼는 아들, 손자 새끼는 저항성이 있는 새끼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 손자들은 약에 대한 것을 구경도 못했으나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쳐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내성이라고 그래요. 속칭 내성이라고.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저항성이 있는 진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약을 쳐도 진드기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진드기가 내 통에는 없구나 판단하고 마음 놓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진드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월동 들어갈 때 보니까 자꾸 벌이 주는 거예요. 진드기가 너무 많아서 벌이 못 견디는 거죠. 이거요.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지금부터 약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약들을 잘 하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드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주 창궐할 그런 시기입니다. 곧 다습할 때. 이렇게 진드기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간 게 진드기입니다. 이게 하지 않고 약을 수평으로 가라앉는 뜻으로서 제가 빨간 줄을 끊어놨죠. 약을 치고 지금 적기에 잘 함으로 인해서 진드기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올라가지 못해 수평으로 줄 가서 월동 들어갈 때는 딱 제로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바로. 자, 진드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수직으로 올라간 거야. 올라간 줄을 몰랐죠. 왜? 아까 조금 전에 저항성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올라간지를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럼 왜 몰랐느냐? 기술이 부족하니까. 양봉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길게 난 전문성이 한번 교육을 받아봐야 되겠다. 제대로 한번 배워가지고 벌을 잘 길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 중앙에서 실시하는 1년 과정, 마이스터 과정에 등록하시게 되면요. 아주 리얼하게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진드기를 이 시기에 지금 제대로 잡아야 된다.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월달까지는 여왕벌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8월달 사이에 꼭 교체를 시작해요. 왜? 그래야지 9월, 10월 우리가 월동벌을 잘 산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또 지금 월동 도 중요하지만은 또 분봉을 지금 마지막 분봉이라 하죠. 이때도 아주 우량 종자 여왕벌을 가지고 여러분들 유입을 해서 분봉을 하시게 되면은 가을벌을 산란을 잘하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는 다 맞아서 벌이 잘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양봉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한 가지잖아. 한 가지씩만. 그것만 옛날 수십 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까 뭐 신양도 좋은 거 좋고 또 화분떡도 좋은 거 주고 또 여왕벌도 우량종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 이것도 대충 암기를 하고 저것도 대충 하고 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종자들 우량 종자를 좋은 걸 넣어줌으로 인해서 벌이 더 왕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 시기에 여러분들 또 7월 초기 딱 시기가 좋습니다. 이때 부지런히 해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때 시기를 놓치면은 덥다고 해서 시험할 때 뭐 약하자 안 됩니다. 계획 잡았으면은 덥든 춥든 무조건 적기에 약을 하지 않으면은 9월달에 분명히 벌통 앞에서 기는 벌이 나온다. 그럼 10월달 돼서는 계속 축소 합봉하다 보니까 벌이 몇 통 남지 않는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더더 여러분 참고 약을 제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7월 초순에 이 올해는 특히 폭염이 난무하다고 합니다.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벌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